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세계관 분석 컨텐츠를 끼려 왔습니다. 영상을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My reality 매우 hurts. 그래도 그만큼 깊이 생각하며 채운 내용들이니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총 6문제이고 3초 안에 정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 템포로 바로 문제 나갑니다. 엠믹스가 가진 힘의 이름은? 자성. 엠믹스가 도달하려는 세계의 이름은? 믹스토피아. 엠믹스의 항해선 이름은? MMU. MMU의 동력이 되는 감정의 조각의 이름은? impetus. 적대자를 추종하는 집단의 이름은? monopole. 기억을 보유한 두 멤버의 이름은? 서륜 규진. 5문제 이상 맞추신 당신, 세계관 좀 아시는군요.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못 맞추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모실 테니 이전에 업로드한 세계관 총정리 영상부터 차근차근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념을 더 탄탄히 잡고 가기 위해 엠믹스 어드벤처 페어리 테일으로 공개된 동화 형식의 기록부터 살펴볼게요. 먼 옛날 믹스 세계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생물들이 공존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믹스는 상상하는 만큼 영토가 커진다고 표현되며 무한한 상상의 끝에는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유토피아, 믹스토피아가 있다는 전설이 내려져 왔었죠. 수많은 모험가들이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믹스토피아를 향한 모험을 떠났습니다. 나쁜 목표를 가진 모험가들도 있었고 착한 목표를 가진 모험가들도 있었으며 특이하지만 사랑스러운 목표를 가진 모험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믹스 세계에 엠믹스도 존재했습니다. 6명의 모험가 소녀들은 믹스토피아를 향해 수차례 모험을 떠났지만 그들의 항해는 여러 번 실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도 현재의 엠믹스와 비슷하게 묵묵히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반복되던 모험이 끊기고 엠믹스는 먼 과거의 기억을 잃은 채 현실 세계 필드로 흩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지점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엠믹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어느 날 자성에 이끌려 믹스 세계의 문을 다시 열게 된 엠믹스. 그곳에서 아름다웠던 과거의 환상을 보고 결심하죠. 다시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믹스토피아로 가기로. 뉴 프론티어 시리즈의 시작이자 데뷔 앨범 에드마레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역할을 정하고 모노폴이 파놓은 함정인 내면의 두려움에 맞서며 항해를 시작한 게 엔트워프고요. 다음은 도킹 스테이션에 접어듭니다. 멤버들이 기억을 잃고 필드로 흩어진 동안에 나쁜 목표를 가진 한 모험가와 그를 추종하는 단체 모노폴에 의해 믹스 세계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는 규격화된 모습의 사회로 변질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모습을 혐오하고 기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다양한 캔디와 도넛을 판매하며 믹스 세계 다양성의 상징이었던 픽앤 믹스 가게도 하나의 초록 사탕만 파는 스윗 오아시스가 되어버렸죠. 스윗 오아시스의 초록 사탕에 중독되어 잠들어버린 앤서들을 깨우고 함께 떠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엑스페르고입니다. A Midsummer 앤믹스's Dream에서 엠믹스는 앤서와의 연결을 기념하는 파티를 즐깁니다. 하지만 달콤한 추억이 될 줄 알았던 이 파티도 사실은 모험에 지쳐 간절해진 멤버들이 꾼 꿈이었죠. 적대자의 회방으로 항해에 실패하고 필드로 돌아온 엠믹스. FE304 시리즈에서 엠믹스는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자신들을 한계 짓고 구분 짓는 관념과 관행에 도전하게 됩니다. 벽이 있다면 허물고 우리를 가둔다면 계속해서 삐져나오고 튀어나오자. 눈앞에 어떤 풍경이 벌어져도 우리는 앞으로 걸어나가자.
그렇게 엠믹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믹스토피아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블랙홀, 블루 발렌타인 스테이지에 진입합니다. 이 블랙홀에 오래 머무를수록 선체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그동안의 항해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엠믹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위험을 각오하고 끝까지 가볼지, 안전을 생각해서 돌아갈 것인지, 멤버들의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폭발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느끼는 애증의 감정을 다룬 앨범이 바로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엠믹스는 단순히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자성을 가진 소녀들이라고 소개되지만 저는 이 자성이 멤버들의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달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미각을 갖고 있지만 단맛을 잘 느끼는 사람, 짠맛에 민감한 사람, 쓴맛에 무감한 사람까지 개인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저는 6명 각자에게 특화된 자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캐릭터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my new official time. 세계관에서 릴리는 소통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웹툰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같은 비인간 생명체의 언어까지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죠. 릴리는 다양한 존재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인물입니다. 이 설정을 자성이 지닌 특성과 연결해보면 릴리는 공명에 특화된 자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공명은 서로 다른 주파수나 진동이 특정 지점에서 맞물려 함께 울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릴리는 여러 존재가 가진 감정과 신호의 파동을 빠르게 감지하고 그걸 자신의 안에서 조율해 번역하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의 입장인 릴리가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도 이 공명의 특성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릴리는 이 상황에서 멤버들의 여러 감정 신호를 동시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분위기가 요동칠 때 과부하가 온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웹툰에서 그만 싸우라고 외치며 터져버렸던 장면도 이런 과부하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의 반응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해원은 캡틴, 항해의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스토리 필름과 뮤직비디오에서도 팀을 이끌거나 직접 운전을 하는 등 선두에 서는 모습이 자주 등장했죠. 이 설정을 고려했을 때 해원은 정렬에 특화된 자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성은 원래 방향성과 관련된 성질이라 여러 자성체가 한 방향으로 모일수록 힘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적용하면 해원은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기준축을 잡아 정렬되게 하는 인물인 거죠. 스피닝 오닛의 뮤비에는 팀이 분열 위기에 놓이자 해원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도 전체의 방향이 흐트러짐을 가장 빠르게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원을 상징하는 리본이 자기장 모양으로 부드럽게 흐르다가 싸움이 시작되자 일자로 펴져버린 것 역시 해원이 잡고 있던 정렬이 풀어졌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해원을 꾸준히 이카로스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모두가 추락할 수 있다는 캡틴으로서의 심리적 부담을 드러낸 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는 세계관에서 닥터, 치유를 담당하는 인물이지만 보편적인 치유자의 이미지와는 달리 어두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스토리 전반에서 서류는 반복되는 실패를 가장 깊게 체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상황을 누구보다 많이 마주해왔죠. 이 기억들이 쌓이면서 서류는 규진조차 믿지 못하고 날이 선 말을 내뱉는 등 트라우마에 잠식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흐름을 자성의 성질과 연결해보면 서류는 잔류자와의 특성을 가진 인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잔류자와는 외부에서 힘을 가해 정렬된 자기장이 그 힘이 사라진 뒤에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일부 흔적이 계속 남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전의 모험을 통해 한 번 남은 자성의 흔적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서륜에게도 지워지지 않고 오래 남아버리는 거죠. 위험에 대처해야 하는 역할이니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상실의 감정까지도 기억해야 하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서륜은 곧바로 항해를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또 잔류자성은 스스로 초기화되기 어려워서 다시 방향을 바꾸려면 외부에서 새로운 힘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이번 앨범에서 유독 서륜과 지우가 함께하는 씬이 많았던 걸로 보아 서륜이 과거를 털어버릴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바로 지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화된 흔적이 강할수록, 즉 아픈 감정을 오래 경험했을수록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륜의 상태를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탐사자인 베이는 뛰어난 감지 능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설정을 자성과 연결하면 베이는 탐지에 특화된 캐릭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Magnetic Navigation. 실제로 자연에서 철새 같은 동물들이 지구 자기장을 방향 단서로 삼아 길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엠믹스 세계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새, 베이가 이와 유사한 감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베이는 과거와 미래의 파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베이의 카메라 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렌즈 너머로 본 장면에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당 장소에서 벌어진 과거의 사건이나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래의 조각을 스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베이는 기억 보유자가 아님에도 이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문득 어떤 것들을 떠올린 듯한 연출이 많았나 봅니다. 갈등 상황에서 이번엔 자신 있다, 겁먹은 채 멈춰있기 싫다며 나아갈 것을 강하게 주장하던 이유도 자신의 탐지 자성이 이번 항해가 향하는 방향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지우는 세계관에서 추리자로 단서를 발견하면 그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단서에 남아있는 미세한 신호, 잔류 자성을 정확하게 포착해 그 안에 담긴 상황을 복원하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와 비슷한 탐지형이라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베이가 특정 장소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질 일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라면 지우는 과거의 잔류자성 판독에 특화되어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레이크 트레일러에서 지우와 규진이 스타일링까지 비슷하게 해서 둘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표현됐던 씬이나 스틱아웃에서 지우가 주로 베이의 소유일 물건인 카메라를 들고 화장실을 돌아다니다 베이가 깬 거울 앞에 서서 깨진 흔적을 유심히 쳐다보는 장면, 또 포워드에서 반복된 실패를 알게 된 지우가 서륜과 규진 사이의 싸늘한 기류를 눈치챘던 점에서 과거의 상황뿐 아니라 디테일한 감정의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블루 발렌타인에서 서륜과 지우가 집중적으로 대립했던 것도 서륜이 품어왔던 상처, 부정적인 잔류 자성을 희망적인 지우의 자성으로 끌어주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규진은 연구자로 모험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만들고 MMU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성의 흐름을 분석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고 패턴화하는 구조화 능력이 발달한 인물로 해석할 수 있죠. 자성은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그 힘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연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모터나 발전기, 하드디스크 같은 기술이 자기장과 전류의 관계를 연구하며 발전해왔고 인류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던 것처럼요. 규진은 도미노를 부수고 잊고 있던 믹스 세계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자 항해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구현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기억 보유에 있어서도 서륜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서륜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잔류하는 타입이라면 규진은 기억을 패턴화된 데이터처럼 보유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루 발렌타인의 뮤비를 보면 규진이 사고가 난 차량에서 튀어나온 채 무언가를 남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I can't remember the... 이번 루프가 종료되기 직전 기억이 무너져가는 상태에서 미래의 나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전의 스토리 필름에서 규진은 나사와 관련된 연출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보통 만듦새가 엉성한 물건이나 정신을 두고 온 것 같은 사람을 보고 나사가 빠졌다고 표현하죠. 그동안의 MMU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도 규진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록되지 못한 결정적인 단서가 사라진 기억을 바탕으로 계속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브레이크 트레일러에서 규진과 지우가 하나로 연결되어 찾아다니던 것도 규진이 놓쳐버린 기억이 아니었을까요? 블루 발렌타인 앨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일러부터 살펴보시죠. 사랑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은 애증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당시엔 저도 적당히 이해한 척하고 조용히 있기를 택했는데요. 이번에 멤버들의 캐릭터를 정리하면서 생각해보니 이 트레일러도 각자의 자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떠안은 치유자 서륜과 서륜을 의심하는 추리자 지우,
타인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귀를 차단한 채 공격을 퍼붓는 소통가 릴리와 위험을 감지하고도 대처하지 않는 탐사자 베이. 함께하는 이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캡틴 해원과 외부와의 단절을 택하고 스스로를 가둔 연구자 규진. 자세히 보면 해원은 분명 땅을 파고 있는데 규진의 위로 흙이 덮입니다. 해원은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다쳐버린 규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였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 같네요. 트레일러의 마지막엔 이런 멘트가 나오죠. Do you know the solution to this collision? If so, please tell us. We will always be here. The answer is connection. 이 트레일러가 공개됐을 때 팬들 사이에서 엑스페르고의 Love Me Like This가 생각난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엑스페르고가 엠믹스와 앤서의 도킹 스테이션이었다면 블루 발렌타인은 사실상 6 멤버들의 도킹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답이 연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도 앤서는 이미 엠믹스와 연결된 경험이 있으니 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생각해보면 블루 발렌타인 스테이지의 갈등에서 실패의 아픔을 기억하는 서륜과 규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처음 경험하는 블랙홀에 살짝 겁이 날 수는 있지만 여기만 통과하면 믹스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강력하게 멈추고 싶다는 마음이 들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게다가 규진도 나아가자는 입장이었으니 결국 서륜의 불안과 상처가 멤버들의 연결을 방해한다는 걸 지우가 알아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뮤비에서는 지우가 반지를 먹이자 서륜이 피를 토해냅니다. 컨셉 포토에도 등장한 이 반지는 슬픈 감정을 담은 임페투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트레일러와 스피닌 오닛에서처럼 서투르게 본인의 자성에 끌려올 것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눈물 모양의 임페투스로 서륜의 상처에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과거를 털어낼 수 있게 도와준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뮤비 해석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접근한 엠믹스 세계관의 시간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하인드에서 해원은 평행우주를 언급하며 뮤비 속 모든 장면이 단일한 모험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죠. 해원이 평행우주라 하면 평행우주인 것이지만 저는 엠믹스의 루프를 설명하는 방식이 영화 컨택트의 유형과 비슷할 때 가장 설득력 있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행우주가 선택에 따라 세계가 갈라지는 구조라면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한 세계 안에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방향인데요. 컨택트에서 이런 비선형적인 시간 구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방금 멍을 때리다가 엠믹스 50주년 디너쇼 티켓팅 성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라고 믿으실 분은 없죠. 왜냐하면 아직 그 결과를 만들어줄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은 인과적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선형적 구조인 반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과거, 현재, 미래를 비선형적으로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다는 것까지 알게 되지만 딸의 존재는 그녀가 살아갈 목적이기에 모든 것을 알고도 아이를 낳을 것을 선택합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해 출발점이 생긴 목적론적 인식이죠. 엠믹스의 경우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멤버들은 5호에서 선형적이고 인과적인 메타포, 도미노를 부수고 아름다웠던 과거 믹스 세계의 환영을 봅니다. 그리고 숙명처럼 다시 이 모험에 뛰어듭니다. 실패의 결과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해도 믹스토피아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목적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얻는 거죠. 또 서륜과 규진만 기억을 보유하는데도 다른 멤버들이 과거나 미래의 흔적을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루프가 여러 차원에 흩어져 진행되어 왔다는 것보단 하나의 세계의 모든 루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자성을 이용해 그것을 감지하는 쪽이 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뮤비 속 엠믹스가 하나의 모험만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어렵게 파고들지 않고 평행우주 개념으로도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구구절절 설명한 이 비선형적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뮤직비디오에 2개의 시간선에 엠믹스가 담겨있다 가정하고 분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의상에 기반하여 순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우주 배경의 장면부터 살펴보시죠. 뮤비는 우주에서 눈을 감고 있는 규진으로 시작하고 잠시 행복했던 과거를 본 듯한 지우를 지나 고래뼈 모양의 세트장이 붕괴되며 끝납니다. 비하인드에서도 행복한 엠믹스는 회상이라고 했으니 순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MMU가 도킹을 시도하고 급발진을 하며 상승합니다. 멤버들은 바깥 공간에 떠 있는데 말이죠. 우주선 도킹의 핵심 조건은 상호 정렬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들은 인듀어런스호 도킹 장면을 떠올리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도킹을 시도하면 그 결과는 저는 이 연출이 엠믹스의 자성 또한 서로 정렬되어야만 이 블랙홀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힘없이 우주 공간을 떠도는 멤버들의 모습은 그들의 연결이 이미 끊어졌음을 보여주고 결국 이 모험도 실패했음을 암시하죠. MMU의 외형이 고래와 닮아 있어서 저는 이 고래뼈가 MMU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서륜과 베이가 대비되게 등장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함께 날아오를 것을 약속하던 때가 있었지만 모든 게 무너진 지금, 날개처럼 보이는 태양이 결국 이들을 추락시키고 말겠죠. 낙하하는 규진과 해원의 앞으로 떨어진 케이크. 규진의 낙하는 곧 MMU의 추락을 뜻하고 케이크는 그동안 임페투스와 같은 의미로 연출되어 왔으니 멤버들의 뜻이 또 맞지 않아 동력이 끊겼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원은 떨어진 케이크를 다시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이때 흐르는 가사가 인 걸로 보아 상처로 마음에 멍이 들어도 우리는 몇 번이고 하늘을 향해 날아왔고 또 날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장면 같았습니다. 뮤비에서는 자동차 사고 관련 연출이 세 멤버의 장면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미리 살펴본 씬인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입력하던 규진의 노트북에는 Love is Blue라는 에러 문구가 뜹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베이. 바닥에 그려진 사고 표시로 보아 규진의 모험은 종료된 게 맞는 듯 합니다. 두 사람의 노트북을 비교해도 베이의 것이 더 신형 모델로 보이죠. 베이가 사고 지점을 탐사하다 규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감지한 것 같네요. 이후 카메라를 꺼내든 베이는 멤버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배경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탐지 자성을 이용하여 과거의 루프가 종료된 순간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찾아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우의 역재생 씬에도 연기가 나는 차량이 보입니다. 지우는 바닥에 누워있는 채로 등장했죠. 판독 능력을 사용하여 규진의 사고, 즉 이전 항해의 실패를 본인의 경험처럼 체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했습니다. Love is Blue라는 단서를 얻은 지우는 팀의 자성이 어긋나 사랑이 멍드는 순간 항해가 위험해진다는 걸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멤버들의 자성을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서 안정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지우는 해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해원의 앞으로 돌진해오는 기차를 장난감처럼 가볍게 축소시켜버리죠. 자세히 보면 지우가 해원을 상징하는 리본 모양의 손동작을 하는 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불안 속에서 방향을 잃은 해원에게 겁낼 필요 없어 능력을 보여줘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뮤비에는 역재생이 2번 등장합니다. 그 파트의 주인은 흥미롭게도 지혜를 상징하는 멤버들인 지우와 릴리인데요. 과부하 상태의 릴리가 도끼를 내려 찍을 때마다 벽에 난 구멍이 조금씩 메워집니다. 엑스페르고에서 앤서를 깨우는 조건이었던 지혜, 사랑, 용기. 거기서도 지혜가 사랑을 찾았던 것처럼 분열 위기에 놓인 엠믹스를 되돌리기 위해 지혜인 릴리와 지우가 가장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웹툰 착장의 장면들인데요. 웹툰에서는 멤버들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새로운 경로가 설정됐고 믹스토피아로 추정되는 행성에 도착한 것처럼 그려지며 마무리됐죠. 뮤비에서도 웹툰 의상의 엠믹스는 서로를 찾고 마주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웹툰의 마지막 화가 뮤비 공개 다음날 업로드되었으니 저는 웹툰 의상을 입은 엠믹스가 현재 시점에 가장 가까운 모험이라고 생각했고 드디어 블루 발렌타인 스테이지에서 벗어나 믹스토피아에 도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장면들을 빠르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함께 날아오를 것을 약속하며 행복해하던 과거의 엠믹스. 하지만 연결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규진의 추락과 사고는 우주 엠믹스의 실패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고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됐죠. 실패 직후 악귀 상태의 서륜을 지우가 퇴마시켜줍니다. 규진의 기억에 접속한 지우는 단서를 획득하고 혜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된 엠믹스는 믹스토피아로 추정되는 행성에 도착합니다. 적대 세력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아직 그의 정체가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적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은 팬들 사이에서도 다양합니다. 반복되는 모험의 실패로 흑화한 것 같은 서륜이 의심스럽다. 모노폴이 오랜 시간 엠믹스를 관찰해왔다는 것이 복선이고 카메라 관련 연출이 많았던 베이가 수상하다. 규진이 의도적으로 엉성한 MMU를 만들어 모험을 실패로 이끌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멤버 중 누군가가 모노폴과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팀 비두기 피스. 엠믹스의 세계관은 완벽한 능력치를 가진 히어로 팀이 세상을 구하는 전형적인 영웅서사가 아니라 특별한 자성의 힘을 가졌지만 어딘가 불완전한 존재들이 우리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잖아요. 미지의 세계는 두렵고 멤버들은 서투르기 때문에 때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기에 저는 이 서사가 완벽함을 강요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위로로 다가온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험을 함께해온 멤버들 사이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적대자가 숨어 있었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야기의 감동이 조금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적대자가 엠믹스 외부의 존재라고 가정하고 믹스는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세계이니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스윗 오아시스의 비밀의 방에서 가게 주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부츠, 앞치마, 우비로 구성된 유니폼이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스윗 오아시스의 주인과 적대자가 동일한 캐릭터라면 이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어야 하니 조건상 사람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과거 엔트워프 프로모션에 등장했던 스미겐 계정도 흥미로운 단서가 됩니다. 엠믹스의 철자를 뒤집은 스미겐은 멤버들의 모험을 방해하기 위해 게임을 짠 세력인 듯 했죠. 현재 이 계정은 방치됐지만 언젠가 세계관 속에서 적대자로 재등장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대 세력으로부터 앤서를 구출하는 내용인 엑스페르고에는 오지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한 연출이 곳곳에 등장했는데요. 오지의 마법사 속 서쪽 마녀는 단순히 물리쳐야 할 악당으로 나오지만 이를 재해석한 위키드라는 작품에서는 초록색 피부 때문에 차별받아온 엘파바가 권력자의 조작과 대중의 편견 속에서 억울하게 사악한 서쪽 마녀로 규정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어드벤처 페어리테일에는 나쁜 목표를 가진 모험가가 믹스 세계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단일화의 유토피아를 꿈꿨다고 적혀있지만 이 기록은 엠믹스나 그 모험가가 직접 남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에서 쓰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믹스는 상상과 감정이 그대로 실체가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의도나 행동이 쉽게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는 공간이죠. 다이스에서 모노폴이 증폭시킨 내면의 두려움이 거대한 고양이와 파도가 되어 나타나 엠믹스의 항해를 방해했던 것처럼요. 이걸 떠올려 보면 모노폴은 확실히 악한 집단이 맞지만 그들이 추종한다는 나쁜 모험가, 적대자는 누군가의 왜곡에 의해 만들어진 캐릭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진짜 의도, 진짜 정체는 열려있는 질문으로 남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정규 앨범을 마무리하며 세계관의 일막을 내린 엠믹스가 다음 앨범에서도 이야기를 이어가 준다면 적대자와는 어떤 방식으로 마주하게 될까요? 그를 물리치게 될지 혹은 구원하게 될지 그 이후의 전개가 더 궁금해집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복잡한 이야기였네요. 크리스마스 안에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엔딩곡을 펑글크로 정해놨었는데 아쉽게도 늦어졌습니다. 새해 메타 on. 2025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appy birthday, babe.